네, 레진 코믹스에서 코틀린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발표는 레진 코믹스는 코틀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전에 다른 분이 한번 왜 사용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코틀린을 실제 서비스 프로덕트에 사용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러면은 사용할 생각은 있으신 분들 있나요 혹시?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차라리 아직 많이 안 쓰시고 계셔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을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엔드 팀에서도 이제 서버 팀에서도 관심은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제 과도한 업무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왜 그러면은 코틀린을 써야 되냐라는 것부터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굉장히 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자바와 100% 호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고, 그리고 뭐 람다식 하이오더 펑션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론 자바 8에서도 사용은 가능하긴 한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자바 8을 제한적으로 막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바 8에서 어쨌든 이런 하이오더 펑션이나 람다식도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보일러플레이트가 코틀린보다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뭐 프로퍼티, 데이터 클래스, 람다 관련돼서 보일러플레이트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 밑에 또 뭐 나열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널세이프, 뭐 코틀린 익스텐션, 콜렉션 API, 뭐 레이지 이벨리에이션 등등 기타 등등 많은데, 반대로 그럼 왜 자바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익숙함, 그동안 자바를 계속 써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성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약간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성능이 뭐 자바가 좋다, 코틀린이 오히려 낫다, 뭐 어떻게 내가 테스트를 했느냐, 뭐 데모는 어떻게 하고 몇 회 이상을 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성능은 약간 좀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왜 자바를 쓰면 안 되는데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히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레진 코믹스에서 현재 상황은, 현재는 코틀린 코드가 자바 코드보다 많고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고 계속 자바로 유지 보수랑 기능 추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요, 코틀린 코드가 한 5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바 코드가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레진에 입사한 지는 한 1년 7개월, 1년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10%, 20%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50%를 넘었고요. 이 수치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신규 기능이 엄청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현재 코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틀린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은, 새롭게 작성되는 코드들은 무조건 코틀린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뭐 신규 기능이라던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생성되어야 하는 뭐 코드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코틀린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유지 보수 차원에서 기존 자바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이걸 코틀린으로 하면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편할 것 같아,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 자바 코드도 코틀린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기회가 흔치는 않은데, 리팩토링이 필요할 때도 되도록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코틀린으로 자바 코드도 코틀린으로 바꾸고, 뭐 새로 작성된 코드도 같이 코틀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코틀린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요, 과연 잘했나라는 생각이
물론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몇 가지 물음표가 있다면은 초창기에는 굳이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무조건 바꿨거든요. 이미 멀쩡히 잘 돌아가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멀쩡히 잘 돌아가는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작성하는 코드도 그러면은 코틀린으로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생각은 저는 코틀린으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냥 생각만 해본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틀린을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했을 때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고 뒤에 이제 저희가 생겼던 문제들이나 그런 걸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틀린의 굉장한 장점은 이제 자바와 100% 호환이 된다는 거고, 특히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인데 자바 100% 호환이 되니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공부나 이런 스터디 모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고,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할 뻔도 했는데 이제 약간 팀 내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직 적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심은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꼭 안드로이드 말고 서버나 물론 프론트도 가능한데 프론트는 제가 실제 적용하시는 분은 못 봤는데 서버 쪽 개발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하디님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람다가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뭔가 필요치 않은 정보들을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보일러플레이트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자바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들은 다 이제 코틀린에서 람다식으로 대체가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클릭 리스너 같은 경우에 필요 없는 정보를 다 제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때도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리카이어 난널, 체크 난널 다 이제 비슷한데요. 실제 적용된 코드를 보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나 아니면 실제 로컬에 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 값이 널이냐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도 물론 가능해요.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쓴다면은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좀 하나씩 체크하고 내가 익셉션을 하나씩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는 코드들을 뭔가 이제 리카이어 난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독성도 제가 보기엔 가독성도 좋아 보이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약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이제 체크랑 리카이어의 차이는 리카이어는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이고 체크는 스테이트 익셉션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약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가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계속 하이오더 펑션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하이오더 펑션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뭔가 굉장히 코드를 짜는데 뭔가 사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존에 있던 뭔가 패턴들을 좀 더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뷰와 프레젠터가 있어서 뷰가 프레젠터에 어떤 이벤트를 던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뷰에서는 이제 프레젠터에 some process라고 해서 뭔가 이벤트를 던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프레젠터에서는 어떤 뭔가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뷰한테 뭔가 너 그러면은 UI를 업데이트 해라라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코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프레젠터가 이렇게 코드를 짜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뷰에 대한 리소스를 참조하거나 그럴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토스트를 띄우는 뭐 액션을 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걸 하이오더 펑션을 이용하면은 프레젠터한테 그 이벤트 데이터와 실제 뷰에서 성공했을 때 처리해야 할 액션까지 이제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함수 자체를 내가 보내는 거, 함수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메모리 값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함수의 이름만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코드가 넘어간다고 해서 저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프레젠터에서 뭔가 액션이, 뭔가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고 실제로 액션을 여기서 실제로 콜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지하게 처리도 할 수가 있고, 뭔가 뷰에서 프레젠터를 갔다가 프레젠터에서 다시 뷰로 가야 되는 그런 복잡한 로직도 좀 더 심플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걸 이용해서 뭔가 서버에서 뭔가 디펜던시가 있는 거라면 뭐 on success나 on fail 같은 경우 뭐 두 가지 액션을 둘 다 처리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뷰에서는 그냥 프레젠터로 던지고, 프레젠터에서는 이제 뷰를 실제로 몰라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MVP를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오더 펑션을 이제 FP에 관심이 잘 없거나 이쪽에 잘 흥미가 없으시면은 하이오더 펑션이 뭔지 정확히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RX를 사용하시면서도 썼을 거고, 뭐 자바8을 쓰신다면 자바8에서도 사용을 하셨을 거고, 이런 필터, 뭐 맵 안에 들어가는 이런 함수들이 다 이제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사용을 해보셨거나 언젠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익숙할 만한 코드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용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틀린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뭐 하디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되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 뭐 인티저 값을 받아서 뭐 99 이상이면 99 플러스라는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실제 인트에는 하지 않는 함수인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다른 예제도 있고, 뭐 실제로 이런 함수를 익스텐션 할 수도 있고요. 프로퍼티를 이제 익스텐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뷰의 상태를 그냥 불리언 값으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는 건데, 이런 프로퍼티도 가능하고 펑션도 가능한데, 저희는 약간 익스텐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몇 가지 룰을 정의해서 써요. 만약에 이제 코틀린을 이미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만약에 코틀린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실 거라면 약간 사용하시면서 팀 내에서 몇 가지 룰 같은 거를 정의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할 때 일단 익스텐션의 이름을 좀 뭐 함수 이름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최대한 좀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이름을 좀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에서 굉장히 좀 약간 단순하게 한 가지 행위들만 해야지, 뭐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서 뭐 코드가 10줄, 20줄 되거나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어차피 일반 함수 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함수 익스텐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익스텐션이 여기저기 파일에서 중구난방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브러리엔 없는 기능에서 내가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뭔가 그런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확장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내가 확장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 라이브러리를 가서 확장을 한 건지 원래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는 약간 이제 이런 관리 차원에서 약간 익스텐션들은 따로 패키지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텐션 뭐 인트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 파일로 관리를 한다던가,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만 해당을 하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라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는 XML의 뷰를 정의하고 이제 뷰에서 실제로 그 XML에 정의한 뷰의 아이디를 가지고 바인딩을 해서 그 뷰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자바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굉장히 불필요한 의미 없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이제 코틀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틀린 익스텐션이라는 것만 이제 어플라이에 글애들에 추가를 하시면은 저런 게 이제 다 필요 없어지고 실제 아이디로 접근해서 이제 바로 내가 이걸 캐스팅할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약간 코틀린과 자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자바 7 기준이고요. 네. 굉장히 좀 약간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 레이트 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디펜더시 인젝션을 주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대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거로 뭔가 DI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런타임의 값이 뭔가 셋되긴 하는데 뭔가 뮤터블한 프로퍼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이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에 셋이 되는 리드 온리 프로퍼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이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뭐 추가로 장점이 있다면은 아까 바이 레이지 하면 하디님이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함수 블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함수 블럭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값은 실제로 내부에서 캐싱되기 때문에 실제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산 같은 반복적인 작업들은 이런 바이레이지로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최초에 콜될 때 한 번만 그 로직이 수행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캐싱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바이레이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뷰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실제로 뷰가 없는데 뷰에 대한 걸 뭐 참조하거나 할 때는 뭐 익셉션이 날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신다면은 약간 이제 라이프 사이클만 주의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인트 스트링이라고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제공을 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뭔가 아이템 1, 2, 3 이런 식으로 제이슨이 파일이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쉼표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마지막 사이즈면은 저런 어펜드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거를 뭔가 코틀린에서는 이제 조인트 스트링이라는 걸 쓰면은 위에 했던 코드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지금 조인트 스트링에 보면 세퍼레이터만 되어 있는데 앞에 뭐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그런 것도 다 있어서 좀 더 뭐 확장해서 쉽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렉션 API 관련돼서 뭔가 맵 필터 같은 거를 안드로이드에서 기존에 쓰기 위해서 RX를 썼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컬렉션들이 이런 하이오더 펑션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 리스트를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RX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하지만 하이오더 펑션을 뭔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뭔가 가독성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옵저버에서 프롬 이터러블 해서 만들었던 걸 코틀린에서는 그냥 바로 프로덕트에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전히 하이오더 펑션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독성이랑 생산성이 코틀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자바를 썼을 때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코드 리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드 리뷰를 할 때 뭔가 코틀린 코드는 최대한 코틀린스럽게 짜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룰을 정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VAL로 LP를 선언해서 계속 LP에 접근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라이를 써서 묶어서 이제 어플라이 블럭 안에서 실제
이런 코드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또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생성함과 동시에 뭔가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연속된 동작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이제 저렇게 프레젠터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위드로 묶어서 사용하는데 이미 뭐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제 위드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 코드 수는 늘어났는데 가독성 측면에서는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프레젠터 점 이렇게 들어가는 점 뭐뭐 점 들어가는데 지금은 프레젠터가 되게 짧은데 이게 인스턴스 이름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길어가지고 뭐 2줄, 3줄로 코드가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위드나 이런 걸 잘 쓰시면은 이제 어쨌든 그 긴 이름은 한번 처음에 블럭을 묶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코드가 좀 짧아지고 쓸데없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약간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이제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널 세이프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값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널이 아니면 어떤 코드가 이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코틀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서 문법 같은 건 자세한 거는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값이 널러블한 경우에는 물음표 점 뭐 렛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렛 안에 있는 블록은 널이 아닌 경우에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전 코드와 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탑 노티스가 널이 아닌 경우에 저 밑에 걸 수행을 해라. 그리고 밑에 it은 얘가 싱글 파라메트이기 때문에 뭐 it으로 생략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널러블한지 여기서 코드를 체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연속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예를 통해서 뭔가 코드를 변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어요. 렛과 위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런으로 한 번 더 이제 축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코틀린 코드는 코틀린스럽게 짜자고 해서 이전 코드 같이 짜져 있으면 이제 코드 리뷰에서 이 코드는 좀 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겨서 좀 더 코틀린스럽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성능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 중에 연속된 것 중에 하나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바디가 있고 바디 안에서 뭔가 함수가 있고 함수 바디 내부에서 어떤 로직이 수행되는데 실제로 바로 리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코틀린에서 이제 이퀄로 바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퀄로 바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도 저희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를 짜다 보니까 뭔가 가독성이나 생산성이 내부적으로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좀 느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틀린을 예전부터 계속 써오긴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에 쓸 때만 해도 실제 프로덕트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코틀린 쓰는데 뭐 약간 이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코틀린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보는 것보다 써보고 뭔가 판단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써봐야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인 욕심인데 저는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코틀린은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뭔가 코틀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FP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관심이 일로 왔다 저로 왔다 계속 하면서 이제 서로 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코틀린을 좀 더 코틀린스럽게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약간 FP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이 알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FP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FP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약간 코틀린을 사용하는 데도 좀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펀펀 스터디라는 뭔가 이런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뭐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무나 오셔도 되니까 뭐 자료도 여기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장점을 소개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다가 어려웠던 점이나 약간 불편한 점,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계속 이 물음표가 따라다녔어요. 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고 뭐 지금 이 물음표가 없어진 건 아닌데요. 지금도 물론 따라다니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아직도 뭐 물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차차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내부적으로 어떤 룰 같은 거를 하나씩 정해서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뭔가 그 틀 안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항상 지금도 따라다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KFT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존 자바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는 애를 약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틀린에서 빌드를 할 때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제 KFT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KFT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닌데요. 지금도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랜덤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근데 초창기에는 약간 레퍼런스도 없고 뭔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도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커뮤니티에서도 뭐 관련된 글도 많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정보가 많아서 지금도 물론 겪으실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거나 뭐 이게 해결이 안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가 나시면 일단 빌드를 한번 클린 한번 하시고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KFT 문제는 뭐 지금도 발생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KFT를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입장에서 뭔가 쓰게 됐을 때 같이 써야 됐을 때 필수적으로 APT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대표적으로 대거, 그다음에 데이터 바인딩, 램, 그 세 가지 정도가 이제 APT를 사용하는 약간 좀 메이저한 라이브러리 같은데 그걸 안 쓰시면은 뭐 겪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걸 만약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은 이제 넘어가야 할 산으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P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다 코딩을 뭔가 FP스럽게 뭔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나름의 그 쓸데없는 그런 오기가 있었는데 뭔가 FP를 공부하게 되면은 다 이뮤터블한 값을 사용하고 뭐 멤버 변수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약간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해서 최대한 약간 FP스럽게 짠다고 생각은 하되 모든 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현실과의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고요. 이제 적당히 알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드 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이 겪는 문제예요. 코틀린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렛이나 위드 이런 걸 쓰면은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뭔가 코드를 짜고 성취감이 막 엄청 낮아요. 나는 이 코드를 이렇게 짧게 해서 10줄짜리를 뭐 두세 줄로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더 짧게 안 될까? 더 짧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막 계속 하게 돼요. 이미 충분히 잘 돌아가고 충분히 잘 동작하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런데 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간혹 생각보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팀 내부에서 이것도 현실과 잘 타협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잘 돌아가는 코드라면은 뭐 투두 정도 남기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트라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이나 회사 입장에서 이제 코틀린 코드로 바뀌어 나가면은 개발자 구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실제로 코틀린이 이렇게 붐업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코틀린을 이렇게 능숙히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개발자 구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을 잘 사용하시는 분을 뽑진 않고요. 그냥 뭐 자바를 이미 잘 짜고 계시고 뭔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이나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나, 뭐 그런 센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지, 뭐 코틀린을 잘 쓰네 못 쓰네 이런 거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도 개발자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tech.legend.com에 오셔서 지원을 하시면은 코틀린 코드를 마음껏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토익 프로젝트를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지금은 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먼저 코틀린으로 어느 정도 코드를 이제 기본을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과 저는 둘 다 코틀린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뭔가 팀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더 코틀린을 빠르게 나름 잘 적용할 수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토익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어떤 코틀린에서 뭐 어떤 피처 관련돼서 뭐 관심이 있으면은 둘 다 토익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좋은 것 같더라 해서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토익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많이 했었고요. 토익 프로젝트 실제로 내가 배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뭔가 그리고 피처만을 위한 기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뭔가 크지 않은 작은 뭐 메모장이나 뭐 투두리스트나 이런 정도로 하나 토익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뭔가 코틀린에 대한 뭐 피처 아니면 함수 이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실제 프로덕트에 당장 적용하는 거는 뭔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스터디 그룹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혼자 스터디를 보고 하셔도 되고 요즘은 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온라인 강의도 많고 요즘 국내에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명이서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스터디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스터디로 아까 말씀드린 토익 프로젝트를 뭐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간단한 프로젝트를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업무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개인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코드 리뷰. 저희는 개발할 때 인원이 많진 않았어요. 그 2명이서 했고 지금도 어쨌든 2명인데 둘이더라도 저희는 이제 코드 리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둘 다 하는데 코드가 이제 짧은 경우에는 뭐 깃허브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요. 길어질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 리뷰를 하는데 뭔가 코드 리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 나름의 룰을 정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달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 코드는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코드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서로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뭐 지금도 물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팀 내에서 두 분 다 이제 코틀린 시작하는 단계라도 좋고요. 뭔가 아니면 한 분이 어느 정도 내가 팀에서 뭔가 어느 정도 약간 영향력이 코틀린에 대해 난 어느 정도 좀 알아, 난 좀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같이 몰라도 충분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드 리뷰는 만약에 코틀린을 사용하신다면은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상 느낌인데
실제로 퍼포먼스가 코틀린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실제 프로덕트에서 약간 이제 실제 퍼포먼스를 낼 때까지 저는 한 두세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개인 편차나 아니면 업무 강도, 뭐 그다음에 개인 능력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두세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코틀린이 러닝 커브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여유가 되면은 한 분은 뭐 메인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를 칠 수 있고 뭔가 같이 팀에 적용할 수 있고 한 두세 달에 뭔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뭔가 저조할 것 같은데 한 세 달 정도면은 뭔가 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팀에 설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코드를 100% 코틀린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코틀린의 장점이 자바와 100% 호환되기 때문에 코드를 전체 다 한 번에 코틀린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이제 새로 작성하는 코드부터 이제 하나씩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54% 정도까지 온 거고, 어쨌든 뭐 가장 이제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 데이터부터 이제 UI,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순으로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게 좀 약간 리스크도 적고 재미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데이터 클래스 같은 거 사용하면은 기존의 자바장 클래스가 확 줄어들어서 재미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서도 약간 새로 작성되는 코드부터 그냥 기존 코드는 최대한 안 건들면서 내가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존 코드도 자바로 된 걸 이제 코틀린으로 조금씩 변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T-린트 같은 경우는 자바에는 체크 스타일로 뭐 랭귀지 포맷을 점검하잖아요. 이제 코틀린은 KT-린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코틀린 코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코틀린 컴프 거기서 들은 건데 이제 기본 린트 3.0에서도 이제 코틀린을 지원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쓰셔도 되고 만약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쓸만해지면은 뭐 그때 버리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현재 KT-린트라는 걸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겪지 않은 문제가, 우리는 적용하고 싶고 개발팀은 적용하고 싶은데 이제 회사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가 좀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입사할 때부터 회사가 코틀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두세 달이면 충분히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유가 되면은 뭔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약간 저는 코틀린이 키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키보드도 리얼포트나 API 해킹 같은 걸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쓸 때 당장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쓰다가 가끔씩 PC방을 한번 가면은 이제 내가 이걸로 예전에 어떻게 코딩을 했지? 이걸로 어떻게 게임을 했지라고 막 느끼거든요. 코틀린 쓰다가 자바로 가면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가끔씩 자바를 할 일이 있어서 하게 되면은 잘 생각도 안 나고 굉장히 좀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기존에 자바를 계속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팀에 설득을 하실 때도 좀 약간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셔서 좀 강력하게 코틀린을 많이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회사로나 다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위에 있는 메일로 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레진에 찾아오셔도 돼요. 그러면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